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의 회복, 보안, 백업과 관련한 시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는 회복이고요. 영어로 리커버리죠. 두 번째는 보안과 권한, 세 번째는 백업과 복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첫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문제가 됐을 경우 복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는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DBMS 또는 특정 데이터에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 시 백업 데이터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회복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483페이지입니다. 483페이지에 회복의 개념과 트랜잭션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파일을 이용한 회복, 체크 포인트를 이용한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복의 개념입니다. 회복의 개념은요,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DBMS의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의 유형은요, 다양한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 충돌입니다. 즉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에 의해서 주 기억 장치, 즉 메모리가 손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 기억 장치에서 여러 가지 저장되고 처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또는 데이터 일부가 이제 날아가게 되죠. 즉 주 기억 장치 손실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 주변 장치 장애입니다. 이 디스크의 헤드의 충돌이나 읽기 장애 등에 의해서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 등 이제 보조기억장치죠. 이 하드디스크 등에 있는 보조기억장치에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미디어 장애고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또는 뭐 일부 또는 전부가 이제 손실되는 상황이죠. 세 번째는 응용 소프트웨어 오류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소프트웨어의 논리적인 오류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수행에 실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도 있고요. 화재, 홍수, 지진, 정전 등에서 시스템이 손실되는 것이 자연재해고요. 부주의 또는 태업이 있습니다. 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부주의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죠. 트랜잭션은요, 데이터 회복의 단위입니다. 즉 트랜잭션의 스타트 트랜잭션 하고요, 커미트로 이제 트랜잭션이 끝나게 되는데, 이 트랜잭션은 데이터의 변경 내용을 이 한순간에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DB와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있는 이 트랜잭션과 메모리의 값이 왔다 갔다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어떤 실행이나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주기억 장치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트랜잭션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다시 DB로 내려줘야 되는 이러한 또 구조적인 문제로 일단 특정 내용을요
버퍼를 올려줘야 되는 사항이 1번과 2번 같은 사항이 계좌 DB에 있는 계좌에서 버퍼를 읽어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 3번, 4번 같은 케이스는 일부 3번, 4번의 일부에서 계산을 완료하죠. 뭐 변경을 하거나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계산을 수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커미트 되는 시점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DB로 내려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변경된 내용은 메모리 버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메모리에서 계산된 내용을 따로 로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한 어떤 내용이 메모리에서 변경됐다. 그 내용을 로그에 기록한 다음에 시간이 여유 있을 때 또는 아니면 그 뭐 어떤 다른 계산을 다 끝난 다음에 데이터 디스크에 쓰는 작업을 먼저 한다는 거죠. DBS 라이트를 하는 작업은 이렇게 늦게 한다는 겁니다. DBMS의 그 리커버리 회복 관리자는요, 트랜잭션의 ACID 성질 중에서 이 A인 원자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보호하게 되는 방식이 있죠. 장애가 발생하면요, 이 로그 내용을 참조를 해서 트랜잭션의 변경 내용을 모두 반영하거나 아니면 반영하지 않는 all or nothing의 원자성을 보장합니다. 지속성도 마찬가지죠. 지속성은요, 트랜잭션이 일단 커미트된 내용은 이 로그를 이용해서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는 일단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트랜잭션 수행 과정과 이 뭐 그 로그를 저장하는 것, DB에 저장하는 뭐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트랜잭션의 시작 수행 부분 완료로 진행이 되고요. 이 커미트 되는 시점, 이 부분이 부분 완료라고 하고요. 이 메모리에 있던 내용을 실제 디스크 DB에 라이트를 하는 시점이 최종 완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시작에서 수행까지는 부분 완료 전까지고요. 커미트를 시점으로 해서 실제로 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그 5번, 6번 단계를 거쳐서 딱 DB의 라이트가 되면 최종 완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미트는 부분 완료를 완료시키는 명령어죠. 그래서 트랜잭션의 종료를 사용자나 다른 트랜잭션에게 알리는 형태죠. 이 단계를 거치면 트랜잭션이 변경한 내용이 이 버퍼뿐만이 아니라 로그에도 저장되고요, 디스크에도 저장되고, 이 DBMS가 작업상을 보면서 버퍼의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이 과정이 이 커미트와 최종 완료 시기에 리커버리 모드에서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8-12는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이어그램으로 장애 시 실패를 고려한 트랜잭션의 수행을 상태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A, B- 이렇게 시작이 되고 수행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그 트랜잭션이 수행을 하게 되면 A의 상태인 거죠. 1번, 2번을 메모리에 읽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3번, 4번의 메모리에 있는 사항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죠.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면요.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면 B1의 패스를 따라서 이 commit라는 명령어를 따르면 부분 완료가 시작이 되고 어떤 부분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로그로 디스크에 저장이 되고요. 디스크에 저장이 끝난 다음에는 메모리에 있는 사항이 DB의 디스크로 라이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만약 수행 중에 이제 페일이 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요, C1의 패스로 가서요, 이 중에서 실패 과정과 취소 과정을 거쳐서 이제까지 수행한 내용을 작업을 거꾸로 수행을 하지 않게 되죠. 부분 완료가 실행이 되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이 완료 후에 실패를 하게 되면요, 즉 디스크에 많이 저장이 됐다, 커미트가 날려간 상태에서 저장을 했다고 하면 그 작업한 내용을 다 거꾸로 놓고요, 변경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 로그 디스크를 확인을 해서 다시 취소 과정을 거쳐서 C2로 작업을 거꾸로 해 놓게 됩니다. 완전히 취소가 되게 되는 거죠. 완료 전에 실패하고요, 완료 후 실패가 있는데, 부분 완료 후의 실패는 완료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로그에 있는 내용을 접어서 실제로 DB에 그 작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완료를 하기 전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을 DB에 저장하지 않게 되는, 완전히 롤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뒤에 또 로그 파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DBMS는요, 트랜잭션이 수행 중이거나 수행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DB 기록을 추정하는 로그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그 파일을 왜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커미트를 기준으로 먼저 수행을 했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수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은요, 트랜잭션이 반영한 모든 데이터의 변경 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기 전에 미리 기록을 해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그 파일에 저장되는 로그는, 로그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요, 트랜잭션의 번호, 로그의 타입, 데이터 항목, 수정 전의 값, 수정 후의 값, 이렇게 있다는 거죠. 로그의 타입은 연산자의 타입으로 스타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어버트, 커미트 등 이러한 그 SQL 명령어의 명령어 타입이고요. 수정 전 값은 데이터 변경 전 값, 수정 변경 후의 값을 연산의 결과로 나타낸 값을 나타냅니다. 네, 그림 8-13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8-13은요, 트랜잭션을 수행했을 때의 로그 값입니다. 즉 3-1, 4-1이라는 얘기는요, 3-1은요, 여기 보겠습니다. 그 트랜잭션 로그 메모리에 있는, 버퍼에 있는 그 값을 트랜잭션 로그에 기록을 하는 것이 3-1, 4-1이죠. 즉 디스크 메모리에 있는 값이 디스크로 저장되기 전에
트랜잭션 로그 파일을 남긴다는 도식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3번, 4번이 이루어질 때 그 트랜잭션의 디스크에 짧게 이렇게 로그를 남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5번, 6번은 커미트가 된 다음에 각자의 연산자, 각자의 명령어의 결과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이 5번, 6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1번, 2번은 기존의 리커버리를 위한 로그와 상관없이 디스크에서 계산을 위해서 메모리로 읽어가는 행위를 1번, 2번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의 변경 기록을 둔 로그를 이용해서 하면 시스템의 장애도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트랜잭션이 실행된다고 해 보시죠. 두 개의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요. 트랜잭션 내의 연산 셀렉트 업데이트는요. 리드 아이템, 라이트 아이템으로 대체가 되고요. 리드 아이템, 라이트 아이템으로 대체되고요. 트랜잭션은 각각 데이터의 A, B, C를 읽거나 쓰는 작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데이터 A, B, C의 초기값은 100, 200, 300, 400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다음 같은 트랜잭션이 1과 2의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데 트랜잭션의 로그 레코드는 8-14의 표에서 찍힌 로그가 트랜잭션이 발생한 순서를 트랜잭션 내에 명령어들이 발생한 순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로그의 레코드는 트랜잭션 1이라는 것이 스타트 됐고요. 트랜잭션 스타트 됐고 트랜잭션 1의 업데이트가 어떤 그 변수를 업데이트했냐? B라는 값을 업데이트를 했고요. 200을 210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 1이 업데이트 됐고요. C라는 것을 업데이트 했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A를 업데이트 한 것은 맨 뒤쪽에 있네요. 이렇게 이런 순서로 실질적인 순서에서는 이렇게 수행을 했고 트랜지션 1이 커미트 됐고요. 커미트 된 다음에 트랜지션 2가 스타트 되고 트랜지션 2가 업데이트 되는데 A 변수 값이 먼저 업데이트가 되고요. B 변수가 트랜지션 2에서 또 먼저 업데이트가 되고 D 변수에서 트랜지션 D 변수의 값의 트랜잭션이 이런 순서로 업데이트 됐다라는 이런 트랜잭션의 실질적인 명령어 처리 순서가 이렇게 주 메모리에 있던 내용들이 디스크로 찍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이제 명령어가 실시된 시간대별로 기록이 이제 뭐 찍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운영 중에 이제 장애가 발생해서요.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었을 때 DBMS는요. DBMS의 로그 파일을 먼저 살펴보죠. DBMS에서 트랜잭션이 종료되었는지 또는 혹은 중단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종료된 트랜잭션은 종료를 확정하기 위해서 재실행 리드죠, 리드. 예. 종료가 발생됐을 때는요, 다시 시스템에 스타트가 있다고 가정해서 다시 재실행을 하고요. 중단된 트랜잭션은요, 이 트랜잭션이 커미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던 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언두를 진행합니다. 이 로그 파일을 스타트만 있고 커미트가 되지 않았을 경우가 언두가 되는 상황이고요.
스타트 로그 파일에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이제 스타트가 있고요. 커미트까지 있는 경우에는 커미트 연산이 이 로그에 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트랜지션이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만 변경 내용이 이 버퍼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로그를 보면서 트랜잭션이 변경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기록을 한번 하는 과정이 리두 과정이고요. 트랜지션이 언두는 실질적으로 커미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의 그 원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랜지션을 이 수행한 일을 모두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완전히 완료는 못했겠지만 버퍼 내용이 디스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가능성이 혹시 있기 때문에 이 로그를 보면서 트랜지션이 변경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죠. 물론 트랜지션이 DB에 저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수행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트랜잭션이 커미트가 안 된 상태인데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트랜잭션을 취소시키고 데이터를 복구해야 되는 사항이 필요한 거죠. 로그 파일을 이용한 리커버리 방식 중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부분 완료 전에라도 커미트 전에 트랜잭션이 변경한 내용을 일부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수 있음을 이제 가정한 건데요. 이와는 달리 트랜잭션이 반드시 끝나면 변경 내용을 무조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전자, 즉 트랜지션 변경한 내용의 일부가 데이터 기록 중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즉시갱신이라고 하고요. 후자의 경우는 이제 지연갱신이라고 합니다. 즉시갱신은요, 버퍼에서 로그 파일, 그다음에 버퍼에서 데이터베이스 DB 작업이 부분 완료 되기 전에 버퍼의 갱신 데이터는 이 로그의 기록이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분 완료 전에 버퍼 일부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연갱신일 경우에는 버퍼에서 로그 파일을 이 모두 끝난 부분을 부분 완료하고 이 버퍼에서 DB의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분 완료 되기 전에 갱신 내용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지연 갱신의 경우에는 즉시 갱신은 커미트가 되기 전에 완전히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DB에도 갱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연갱신은 무조건 버퍼로 갔다가 로그 파일이 모두 끝난 다음에 부분 완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부분 완료 전에는 갱신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미트를 기준으로 거의 동시에 갱신이 그 전에 갱신이 되는 것이 즉시 갱신. 그 다음에 커미트가 된 이후에 업데이트 디스크 실제 데이터가 디스크에 저장되는 것이 지연갱신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10은요 트랜잭션 로그와 회복 방법인데요. 즉시 갱신일 경우 커미트가 되기 바로 직전에 거의 동시에 저희 로그도 찍고 디스크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편을 보시다시피요, 그 트랜지션의 순서
중에요. 아까 트랜잭션 이렇게 7가지부터 그림 8-14의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때에서 즉시 갱신인 경우에는 1번 트랜잭션은 0번 트랜잭션 아무런 수행을 할 필요가 없고요. 커미트가 됐잖아요. 커미트가 되기 전까지는 1번부터 4번은 아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복할 때요. 그리고 5번부터 9번까지는 트랜지션 1이 이 리드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다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은요, 트랜지션 1하고 10번 시기에서 이제 그 장애가 났을 경우에는 트랜지션 1하고 트랜지션 2를 다 모두 재수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커미트가 되기 전에 즉시갱신의 형태로 먼저 그 커미트가 끝나게 되면요 1번부터 4번에서 장애가 났을 경우에는 아무 작업이 필요 없고요. 트랜지션은 수행하지 않은 것과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작업이 필요 없고요. 5번부터 9번인 경우는 트랜잭션 1이 다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그리고 T2는 트랜잭션이 수행되지 않은 것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언두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T1은 리도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작업이 다 됐는지 깨끗하게 다 작업이 됐는지를 재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인 상태에서의 장애가 났을 경우에는 T1, T2가 다 리두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네, 지연갱신일 때는요, 1번부터 4번일 경우에는 T1이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은 거와 같은 필요가 없고요. 아무 작업도 할 필요가 없고요. 트랜잭션이 수행되지 않았으니까요. 커밋이 이제 5에서 커밋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5에서부터 이제 그 장애가 났다라고 하면 T1은 수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재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T2는 아무 작업도 수행을 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언두 작업 자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업이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0에서는 T1과 Tm이 수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리두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네, 로그를 이용한 백업은요, 로그를 이용한 회복은요,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 어느 시점까지 되돌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많은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하루 이상을 되돌아가서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 회복 리커버리 시 많은 양의 로그를 검색해서 갱신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몇십 분 단위로 데이터베이스와 트랜잭션 로그 파일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이 동기화 시점을 로그 파일을 기록을 해두는 방법을 바로 체크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업을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해놓고요. 쭉 이렇게 데이터 로그만 가지고 장애가 났을 때 이 데이터 로그를 다시 계속 실행시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 시점이 이렇게 체크 포인트고요. 이 시점이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로그 파일들을 동기화를 시켜놓고 파일을 다 저장을 해놓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까지는 무조건 데이터가 확실하다라고 백업을 받아놓은 다음에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의 데이터 로그를 가지고 회복을 시킨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체크 포인트의 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하드디스크에 로그 파일을 다 저장을 하고요. 버퍼에 있는 변경된 내용은 하드디스크에 또 저장을 하고 체크포인트 자체를 또 로그 파일로 표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이용한 회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포인트가 있으면요, 로그를 이용한 회복 기법은 좀 더 간단해지고요. 체크포인트 이전에 커미트 기록이 있는 경우 아무런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이 로그에 체크포인트가 나타나는 시점은요, 이미 변경된 변경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된 이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 이후에 커밋이 있는 경우에는요, 해당 트랜잭션에 대해서 리도를 진행해서 체크포인트 이후의 변경 사항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도록 롤백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이후에 커미트 기록 자체가 없다는 거는요, 즉시 갱신을 사용했다고 하면 언두를 이용을 하고요. 지연 갱신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지연갱신 방법은요, 커미트 이전에는 버퍼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8-그림 15를 보면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 시스템 장애가 났을 경우에 즉시갱신 방법을 사용을 하면요, T1, T2는 아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요. T4와 T5는 리두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커밋이 없기 때문이죠. 커밋이 없는 경우 다시 백을 해서 리두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T1과 T2는 언두를 하게 되는 거죠. 시스템 장애가 났을 경우에 언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연갱신을 했다고 하면 T2와 T3는 아무 작업이 필요 없고요. T4와 T5는 리두를 하게 되고요. T1과 T6는 아무런 작업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연갱신 기법을 사용해서 회복한다면요, 트랜지션 1은 아무 작업이 필요 없고요. 리두는 트랜지션 2는 리두 작업이 필요하고요. 트랜지션 3는 아무 작업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상 체크포인트를 이용한 회복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로그를 이용하고 트랜지션의 로그를 이용해서 장애가 났을 경우 데이터를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일반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